안녕하세요. 오늘 리뷰할 논문은 Learning Without Forgetting이라는 논문입니다. 해당 발표는 네 가지 순서대로 진행되겠습니다. 간단하게 Continual Learning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Continual Learning은 다수의 태스크들을 순차적으로 학습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이전에 학습한 태스크들의 지식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태스크를 학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목표를 도달하기 위해 해결해야 하는 문제 중 하나가 Catastrophic Forgetting이라는 문제입니다. Catastrophic Forgetting은 이전에 학습한 태스크에 대한 지식을 새로운 태스크를 학습할 때 잊어버리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본 논문에서는 이 Forgetting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디스틸레이션과 파인 튜닝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기존 몇 가지 방법과 논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방법을 비교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보여주는 세타 S는 쉐어드 파라미터이고 세타 O 같은 경우는 올드 태스크들을 위한 파라미터이며 세타 인 같은 경우는 새로운 태스크, 뉴 태스크를 위한 파라미터입니다. 오리지널 모델 같은 경우는 새로운 어, 변화되는 파라미터 없이 진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파인 튜닝에서는 세타 S가 이 세타 S와 세타 N이 새로운 태스크가 들어왔을 때 옵티마이즈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세타 O 같은 경우는 언체인지 변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파인 튜닝은 이전 태스크에 대한 성능이 조금 많이 떨어집니다. 당연히 세타 5에 대한 가이던스 없이 세타 S를 좀 변경했기 때문에 나오는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러닝 레이트를 낮게 해서 세타 S가 큰 변동이 없도록 하여서 프로게팅 문제를 완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피처 익스트랙션입니다. 피처 익스트랙션 같은 경우는 이 세타 S와 세타 5가 변경이 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타 S는 새로운 태스크의 이 세타 S 부분은 새로운 태스크의 정보들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태스크에 있어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지 못합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조인트 트레이닝입니다. 보시면 세타 S, 세타 O, 세타 N이 전부 다 어, 변경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조인트 트레이닝 같은 경우는 모든 태스크들을 동시에 트레이닝하는 것입니다. 태스크가 늘어남에 따라서 트레이닝이 더 복잡해집니다. 그리고 이전 태스크에 대한 트레이닝 데이터가 없으면 사용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퍼포먼스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이전 태스크들을 전부 다 동시에 사용하기 때문에 가장 성능이 뛰어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전 방법에 비해서는. 그래서 논문에서는 조인트 트레이닝 성능을 우리가 달성해야 되는 성능의 어퍼 바운드로 잡고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논문에서 제시한 Learning Without Forgetting입니다. 얼핏 보면 조인트 트레이닝과 굉장히 유사한데요. 가장 큰 차이점을 뽑게 되면 이전 태스크의 데이터의 사용 유무로 볼 수 있겠습니다. 뭐 Learning Without Forgetting을 줄여서 LWF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LWF는 이전 태스크의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리스폰스라는 걸 사용하는데요. 그 리스폰스는 각 트레이닝 이미지에 대한 레이블 확률의 집합으로 정의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를 표로 조금 정리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 파인 튜닝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태스크에 대해서만 너무 옵티마이즈 하기 때문에 오리지널 태스크에 대해서 성능이 안 좋고 이제 파인 튜닝에다가 이제 복제를 하여서 복제하는 방법을 좀 더한 방법 같은 경우는 당연히 테스트 효율이 떨어지고 그리고 당연히 복제를 했으니까 이 저장 공간조차도 요구가 됩니다. 피처 익스트랙션 같은 경우는 쉐어드 파라미터가 적이 되기 때문에 언체인지 되기 때문에 새로운 태스크에 대해서 좋은 피처들을 잘 뽑지 못하죠. 마지막으로 조인트 트레이닝 같은 경우는 뭐 이전의 데이터를 싹 다 이전 태스크들의 데이터를 쓰기 때문에 이런 것이 저장 공간이 요구되기도 하고 이전
W를 사용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 논문에서 제시한 LWF 같은 방법 같은 경우는 큰 단점 없이 진행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LWF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대로 쉐어드 파라미터, 몰티태스크를 위한 파라미터이며 X인 같은 경우는 트레이닝 데이터이고 Yn 같은 경우는 그 트레이닝 데이터에 대한 그라운드 트루스입니다. 여기서 조금 살펴봐야 될 게 여기 YO입니다. YO는 각 새로운 태스크의 이미지에 대해서 기존의 네트워크의 리스판스를 이 YO에 기록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리스판스를 컴퓨팅하는 부분입니다. YO를 사용함으로써 즉 리스판스를 사용함으로써 이전 태스크의 데이터셋을 요구하지 않고 저장할 필요도 없게 됩니다. 이제 그리고 세타 n을 이니셜라이즈 해주고 이제 그 다음에 저희의 프리딕션인 yo 햇과 yn 햇을 계산을 해주고 이제 이 로스 펑션 이 토탈 로스 펑션이 미니마이즈 되게끔 이 파라미터들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트레이닝 할 때는 웜업 스텝이라 해서 먼저 세타 S와 세타 O를 고정하고 세타 N을 컨버지 할 때까지 트레이닝 합니다. 그런 다음에 조인트 옵티마이즈 스텝이라고 해서 세타 S, 세타 O, 세타 N의 모든 파라미터를 함께 컨버지 할 때까지 트레이닝을 하게 됩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로스 펑션을 이 아래에 있는 로스 펑션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로스 펑션을 좀 보게 되면 이 처음에 있는 람다 5 같은 경우는 로스 밸런스 웨이트입니다. 이것을 좀 더 크게 하면 새로운 태스크보다 기존의 태스크의 성능을 조금 더 우선시하게 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이전 태스크들을 조금 더 중요하게 할 건지 아니면 새로운 태스크를 조금 더 중요하게 할런지를 조금 밸런스를 잡아주는 그런 팩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전 태스크에 대한 논리지를 유지하면서 디스틸레이션을 적용하는 부분입니다. 이걸 조금 더 자세하게 뜯어서 보게 되면 이것은 더 작은 확률에 대한 가중치를 증가시키는 Modified Cross Entropy Loss입니다. 여기서 YO 프라임과 YO 프라임 햇을 조금 자세하게 보시게 되면 여기서 이 t는 하이퍼 파라미터이며 스케일링 팩터입니다. t가 1이게 되면은 여기 있는 지수는 다 사라지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기존 소프트맥스와 동일하게 되며 이 t를 조금 더 크게 할수록 더 소프트한 확률 분포를 가지게 됩니다. 본 논문에서는 t를 1보다 크게 설정하는 것을 제한합니다. 뒤로 가서 실험 부분에서는 그리드 서치를 통해서 t를 2로 설정하고 실험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확인해야 해서 뒷부분에서 실험할 때는 t를 2로 설정하고서 실험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게 되면 이것은 작은 로직 값들의 가중치를 증가시키고 네트워크가 클래스 간의 시밀러리티를 조금 더 잘 인코딩하게 장려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런 스케일링 팩터를 더함으로써 네트워크가 조금 더 비슷한 클래스 간의 특징을 더 잘 학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팩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텀은 prediction y hat n과 이제 ground truth yn이 최대한 가까워지도록 하는 텀입니다. 즉 새로운 태스크에 대한 성능을 보장하기 위한 텀입니다. 여기서 yn hat은
네트워크의 소프트맥스 아웃풋이고 y는 그라운드 트루스인데 원합 벡터 형태로 존재하게 돼서 계산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있는 레귤라이제이션 텀인데요. 그냥 간단하게 심플 웨이트 디케이로 그냥 값은 0.00005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실험 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용되는 데이터셋으로는 이렇게 총 6가지로 구성되겠습니다. 이걸 조금 좀 하나하나씩 이제 좀 시뮬러레이티를 좀 보기 위해서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미지넷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유명한 데이터다 보니까 뭐 사물, 뭐 식물, 동물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섞여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플레이스 365 같은 경우는 이 플레이스에 대한 데이터입니다. 이제 VOC 같은 경우는 이미지넷과 비슷하게 뭐 사물, 뭐 동물, 식물 데이터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뭐 CUV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 새에 대한 데이터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스 데이터 같은 경우는 아까 플레이스 365와 비슷하게 이제 이 플레이스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입니다. 본 논문에서 사용했었던 시스 데이터는 뭐 작은 방, 중간 방, 큰 방 이 세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엠리스트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숫자, 이 디짓을 이제 손글씨로 작성한 데이터셋입니다. 이제 싱글 뉴 태스크 시나리오를 보게 되면 이미지넷을 먼저 학습시키고 VOC 그 다음에 이미지넷을 먼저 학습시키고 CUV 데이터를 학습시킨 이제 먼저 학습을 시키고 이제 뉴 태스크가 들어왔을 때 올드 태스크와 뉴 태스크의 이제 성능을 좀 확인할 수 있는 표입니다. 근데 여기서 저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두 가지인데요. 이전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저희가 아까 어퍼바운드로 잡겠다는 이 조인트 트레이닝과 굉장히 유사한 성능을 보실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제 밑에 있는 이 네 가지 방법보다는 LWF가 저희의 논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LWF가 가장 성능이 좋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빨간색 박스 같은 경우는 이미지넷과 엠리스트, 플레이스 365과 CUV, 즉 사람, 사물, 뭐 식물에 대한 데이터가 이제 송글씨 데이터에 대해서 넘어갈 때 이제 데이터의 시밀러리티가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성능이 조금 많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플레이스 365도 뭐 위치에 대한 플레이스에 대한 데이터가 이제 새에 대한 데이터로 새로운 데이터로 뭐 새로운 태스크로 새에 대한 데이터로 넘어오다 보니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 성능이 좀 좋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테스트 퍼포먼스 같은 경우는 좋게 나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 이제 앞에서 같은 경우는 이제 백본 네트워크를 알렉스넷으로 사용을 했는데 VGG를 사용하다 보니까 이제 논문에서 사용한 LWF와 조인트 트레이닝의 이 갭 차이가 더 커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싱글 뉴스 태스크 시나리오는 도메인 어댑션과 조금 비슷한 느낌으로 조금 다가오실 수도 있습니다. 뭐 조금 그래프로 확인하시게 되면 뭐 올드 태스크, 뉴 태스크 퍼포먼스 전부 다 좋은 성능을 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뭐 이미지넷에서 신스 데이터로 갔을 때도 괜찮은 성능을 낼 수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멀티 뉴 태스크 시나리오입니다. VOC 데이터를 세 가지 파트로 나누어서 이제 천천히 학습시키는 실험이고요. 이제 두 번째 실험 같은 경우는 이 신스 데이터를 세 가지 파트로 나누어서 이제 학습을 시키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파인 튜닝 같은 경우는 이렇게 쭉 떨어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LWF 같은 경우는 성능이 크게 저하되지 않고 최대한 어, 최대한 이 조인트 트레이닝과 비슷한 성능을 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데이터 사이즈에 대한 영향력인데요. 이제 이미지넷을 먼저 학습을 시키고 이 CUV 데이터를 3%, 10%, 30%, 100%로 나누어서 학습을 이제 3%를 했을 때, 10%를 했을 때, 30%를 했을 때, 100%를 했을 때 라는 실험을 보실 수 있는데 이 3% 같은 경우는 당연히 CUV 데이터에 대해서는 데이터가 너무 적다 보니까 학습이 잘 안 되는 것을 볼 수 있고 이제 CUV 데이터에 대한 퍼센트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CUV 데이터에 대한 성능은 올라가시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올드 태스크, 이제 이미지넷에 대한 정확도를 보게 되면 이제 CUV 데이터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제 쭉쭉 대체적으로 정확도가 감소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든 방법들이. 하지만 이제 LWF 같은 경우는 이제 파인 튜닝이나 뭐 LFL 같이 이제 크게 큰 저하를 막으면서 성능이 조금이나마 덜 떨어지게 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이제 아키텍처 관면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아키텍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제 A 같은 경우는 More Task Specific 레이어를 보시게 되면 좀 설명을 한번 드리면 이 각 태스크에 대해서 이 아웃풋 레이어에 이 히든 레이어를 하나씩 더 추가한 아키텍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제 그 다음으로 뭐 네트워크 익스펜션 같은 경우는 뭐 기존의 레이어에 이게 아래에 있는 이 노드를 추가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각 웨이트별로 추가하는 방법이 이 방법 같은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전 노드 전체에 새로운 노드로 이어지는 가중치는 모두 뭐 엔투넷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제 반대로 새로운 노드에서 뭐 이전 올드 태스크 노드로 가중치는 모두 0으로 초기화됩니다. 여기 있는 뭐 화살표와 이 색깔을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게 됩니다. 뭐 이제 좀 보시게 되면 기존에 있는 LWF 방법과 이제 방금 보셨던 A 방법, More Task Specific Layer, 히든 레이어를 하나 추가시킨 이 방법, 그리고 이제 네트워크 익스펜션과 LWF를 합친 방법을 전부 다 보시게 되면 전부 다 LWF와 굉장히 큰 차이가 없고 굉장히 유사한 성능을 낸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이제 히든 레이어가 하나 늘어나고 이제 뭐 익스펜션을 함으로써 뭐 네트워크의 복잡성도 늘어나고 파라미터도 증가하고 컴퓨테이션도 증가하지만 성능이 크게 없다라는 것은 이제 LWF가 충분히 기존 방법만으로도 괜찮은 방법이라는 것을 증명을 해주는 표입니다. 이제 조금 더 한 번 더 보시게 되면 이제 맨 밑에 파인 튜닝에 관한 성능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이제 파인 튜닝 같은 경우는 뭐 여기서 이 실험에서 보여주고 싶은 거는 이제 이 쉐어드 파라미터가 10%만 했을 때, 즉, 이 쉐어드 파라미터의 러닝 레이트를 작게 준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쉐어드 파라미터의 러닝을 작게 줌으로써 포르게팅 문제를 조금 해결해 보겠다는 것인데요. 이제 앞에 나와 있었던 표를 비교해서 보게 되면 이제 올드 태스크에 대해서 성능이 조금 증가하는 걸 볼 수 있지만 뉴 태스크에 대해서는 성능이 조금 떨어진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뭐 러닝 레이트를 조금 해줌으로써 쉐어드 파라미터가 큰 드리프트가 없이 학습을 하자는 건데요. 당연히 그럼으로써 뭐 새로운 태스크에 대한
피처들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뭐 뉴태스크에 대한 좋은 퍼포먼스를 보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로써 쉐어드 레이어의 러닝 레이트를 단순히 낮추는 것만으로도 이전 태스크의 성능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이제 리스판스 프리지빙 로스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봤을 때 뭐 크로스 엔트로피나 에런 로스, 엘트 로스를 했을 때보다 이제 저희의 방법 LWF가 가장 괜찮은 성능을 보인다는 것을 올드 태스크와 뉴 태스크의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또 중요한 것이 또 뉴와 올드 태스크의 시밀러리티의 영향력입니다. 이제 보시게 되면 뭐 이미지넷과 플레이스 365를 올드 태스크로 썼는데 이미지넷과 뭐 엠리스트 데이터, 뭐 사물, 식물, 동물 같은 경우는 이제 손글씨 데이터가 굉장히 유사성이 떨어지죠. 이제 플레이스 데이터도 마찬가지로 엠리스트 데이터와 유사성이 굉장히 떨어지다 보니까 뭐 성능이 굉장히 저하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뭐 LWF 같은 경우는 디스틸레이션과 파인 튜닝을 사용했었던 방법입니다. 뭐 기존의 방법들과 비교했을 때 조금 더 좋은 성능, 조금 더 조인트 트레이닝에 가까운 성능을 실험을 통해서 보여줬습니다. 충분히 괜찮은 방법으로 사용이 될 법한 방법이라는 것을 실험을 통해서 보여줬습니다. 네, 하지만 몇 가지 한계점이 있습니다. 뭐 첫 번째로 LWF는 각 샘플이 어떤 태스크에 속하는지의 정보가 필요하고 이 정보는 트레이닝과 테스트에 모두 필요합니다. 또 다음으로는 LWF는 뭐 모든 새로운 태스크의 학습 데이터와 이전 태스크의 리스판스를 계산하기 전에 전부 다 존재해야 됩니다. 이는 데이터가 스트림으로 들어오고 모델이 점진적으로 학습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LWF의 새로운 태스크를 점진적으로 학습하는 능력에는 조금 제한이 있습니다. 이제 이전 태스크의 성능이 점진적으로 하락하기 때문에 이제 좋은 성능을 많이 못 내기 때문에 이제 사용이 조금 제한이 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VG 넷을 사용했을 때는 이제 알렉스 넷을 사용했을 때보다 이제 뭐 LWF와 조인 트레이닝의 성능 간의 차이가 굉장히 큰 것을 확인하실 수 있었었는데요. 이를 조금 더 생각해 보게 되면 이제 백본 네트워크가 조금 더 복잡해지면 성능 차이가 더 날 것으로 유추가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뭐 당연한 얘기지만 LWF 성능은 뭐 새로운 태스크의 데이터와 이전 태스크의 데이터의 시밀러리티에 크게 의존하신다는 것을 방금 직전 실험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5가지의 한계점이 존재를 했던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논문에 대한 소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